10월 28일 KBN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 사흘간 코로나19 확진자가 3,34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999명을 기록했는데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12일째 충족했지만 정부는 현행 방침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및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이 광범위하게 확산한 상태에서 2.5단계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2주간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000명이 넘고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발견된 확진자가 1,252명에 달합니다. 최원석 고려대 안암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동안 환자 발생 자체를 줄이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계속 이 정도 숫자가 누적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추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24일 얀센 600만 명, 화이자 1,000만 명분의 계약을 맺었다며 얀센 백신은 내년 2분기,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에 각각 들어올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현재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 같은 정부의 백신 도입 계획에 의료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계약한 백신들은 내년 상반기 중에 일부 물량이 또 9월 이후에 일부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렇게 되면 내년 중에 집단 면역 달성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외 30개국이 이달과 내년 1월 중에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언제 무슨 백신을 누구에게 접종할 것인지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의사국시 재응시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여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4일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앞으로 3개월이 코로나 위기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예비 의료 인력을 포함해서 동원 가능한 모든 인력이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현장의 의대 졸업 예정자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며 2,700명의 학생이 다음 달 곧바로 의사국시를 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희철 의대 의전원협회 이사장과 서울의대 연세의대 학장 등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를 찾아서 전현희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의사국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권익위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법원이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의 입시 부정 혐의를 인정해서 징역을 선고한 만큼 지체 없이 입학 취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딸이 이미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렀고 다음 주 필기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입학을 취소하지 않으면 부정 입학생이 의사면허를 취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이면택 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은 2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조 전 장관 딸의 의사국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임기가 24일부터 시작됐습니다. 권 장관은 온라인 취임식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신속하게 병상과 인력을 확보하고 백신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의료 역량과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 안전망 구축, 저출산 고령화 극복, 또 디지털 보건의료 역량 강화를 중점 과제로 꼽았습니다. 권 장관은 31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1989년 보건사회부 사무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후 중앙메르스관리 대책본부 총괄반장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을 지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